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보니까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된 거죠. 사실 제목을 보자마자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잠재의식이 가진 힘을 활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준다든가.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나름 논리적인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저한테는 약간은 거부감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인생 생각대로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책에서는 이러한 생각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게 된 것은 요즘 핫한 책이어서입니다. 알라딘이나 교보에 가보더라도 자기계발 쪽에서 이름께나 올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책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책의 구성! 책을 1부와 2부로 좀 나누어 봤어요. 1부는 잠재의식에 대한 설명과 그 잠재의식이 갖는 힘, 그리고 그것이 사용된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2부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2부의 첫 번째는 잠재의식으로 부자가 되는 법, 두 번째는 잠재의식을 활용한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눠놨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책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부 내용! 인간은 모두 무한한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재의식을 사용하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1부의 결론이다. 일단 솔깃한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곧장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겠지 라고 말이죠. 조셉 머피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초반에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잠재의식을 활용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례를 보면 단순히 기억력을 되찾는 데서부터 질병의 치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잠재의식이 약간 약을 파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의외로 사례가 점진적으로 극대화되면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책은 잠재의식을 말하고 있지만 자꾸만 제 눈에는 더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가 보였어요. 그 두 가지는 바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삶에 대한 신념 또는 집념이었습니다. 조셉 머피는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심고 말하고 끝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굳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문장을 더 쉽게 설명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을 대하면서 동시에 내 긍정적인 삶이 나아져 갈 것에 대한 신념과 집념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와닿았습니다. 잠재의식은 아직은 제게 버거운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1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2부 빠밤. 자기계발 쪽에서 잠재의식의 힘이 뜨는 이유가 바로 요 2부 내용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잠재의식으로 부자 되는 법, 그리고 인생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2부 내용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2부의 첫 장을 보면 조셉 머피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2부 첫 장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마라. 그렇지 않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전율을 느껴야 한다. 놀랍죠? 바로 다음 내용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역시 발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셉 머피는 2부의 첫 장에서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힘들지 않는 경제적 자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최대 고민,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나, 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제 남는 건 부유해지는 방법만 남아있는 것이죠. 조셉 머피는 부유해지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유한 느낌을 느껴야 한다. 부유한 느낌 자체가 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럼 부유한 느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다른 부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왜 부유해지는 법에 들어있냐면, 다른 부자를 비난한다라는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소망, 그러니까 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속담만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질투하는 대신 더 부자가 되라고 피로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본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부를 모은 사람도 더 큰 부자가 되라고 빌어야 하는가? 굉장히 어떤 도덕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셉 머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간 권선징악 같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 두 번째 부분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태도가 질투와 같은 파괴적 감정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도 그 긍정적인 감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주적 행복에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음 부유해지는 법 세 번째, 돈의 축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의 순환이 목적이어야 한다. 흔히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의 축적 자체가 목적이라면 건강하지 않아서 부의 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우주적 에너지도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함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되는 법 부분에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바로 부유해지는 법 이후에 바로 나오는 소제목이 바로 그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인가요? 유튜브 광고 같은 곳에서 그 가난은 정신병이다라고 그 뭐라 말하기도 힘든 그런 광고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런데 조셉 머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다른 정신질환처럼 가난이라는 것이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실생활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은 본인이 쓴 기도문 같은 어떤 확언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부유함을 어필하는 책이라고는 하지만 가난을 이렇게 후려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셉 머피의 시대의 가난과 지금 시대의 가난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가난은 존재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과연 병이라고 칭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조셉 머피가 말하고 있는 논리상으로 봤을 때 막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꼭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머피는 성공을 향한 3단계를 말하고 나서 이후에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성공을 향한 3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의외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저 준비되어 있는 길을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저 남들이 좋아한다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곧 사실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 단계인 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사실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이 태도의 문제. 정말 좋아하는 일과 분야를 찾았다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난 성공할 거야, 최고가 될 거야 생각만 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 아까 전에 그 조셉 모피가 말한 그 힘들이지 않고 그거랑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세 번째, 개인적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닌 인류의 유익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꼭 등장하는 게 뭐냐? 성공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께 성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혼자서는 행복은커녕 삶을 유지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밥을 먹고 뭔가를 사고 커피를 마시고 이거 전부 다 이 커피를 마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유익할 수 있는 일이 곧 성공으로 가는 방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을 정말 짧게 후려쳐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구독자님들이랑 책을 함께 나누면서 토론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짧지 않은 시간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과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